자, 그럼 이제 점점 더 얘기가 좀 깊어지는데요. 한국을 이제 미국에 꽁꽁 묶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흔히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고 탄도무게를 제한했습니다. 저도 그것만 알았어.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이 공부를 제가 쭉 하다 보니까 야, 그게 아닐세. 아까 봤잖아요. 우리한테 MQ9 안 준다고 시그널 보냈기 때문에 MQ9 산다고 우리가 신청도 못 해봤고, 우리한테 타우루스도 안 팔았고, 우리한테 제즘도 안 팔았고, 일본한테는 팔고. 야, 우리는 최전선에 있는데, 우리는 이제 북한의 핵을 이기고 살고 있는데, 얘들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묶는 거야? 묶죠. 우리가 타고난 전사거든. 프로 파이터거든. 그러니까 묶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에 사용되는 엔진이다. 이거 미국이 우리한테 원활하게 공급한다는 보장이 있냐? 이거 MTCR 대상이에요.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 엔진은. 그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그 보장 없어요. 네. 터키도 이거가 없어갖고 허접한 거 쓰고 있다니까. 제가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릴 우리가 엔진이 무려 13종입니다. 13종. 그중에 상당수는 이미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개발 중인 게 있고 곧 개발 끝나는 게 있고 그래요. 이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 엔진이 우리가 13종이에요. 미국이 우리한테 자유롭게 팔았다면, 자유롭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우리가 13종 전부 이렇게 미친 듯이 국산화 시키겠어요? 우리가 머리에 뽕 맞았나? 머리에 총 맞았나 우리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요새 이걸 들여다보면서 엔진 개발 지지로 입장을 바꿨어요. 제가 왜 엔진 개발 반대했었잖아. 근데 이제 미사일용 터보제트, 미사일용 터보샤프트뿐만이 아니라 또 미사일은 아니 터보샤프트는 이제 무아브 같은 거, 헬리콥터 같은 데 쓰는 거. 그건 제가 개발하자 그랬죠. 미사일용 터보팬뿐만이 아니라 고급 드론용 터보팬. 그럼 이제 그게 전투기용 터보팬이랑 맞닿아 있어요. 드론이 자꾸 커지니까. 그것까지 개발하자. 라고 제가 반성을 통렬히 하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엔진 개발로. 엔진 개발 지지파예요. 단지 여전히 백모가 이제 성깔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는 또 반대예요. 여객기 수송기 엔진. 이거는 이제 그 코어 바깥에다가 이만한 드럼통을 둘러갖고 보통은 이제 코어에 만약에 전체 공기의 90%가 간다면 전투기 엔진은 코어 바깥으로 전체 공기의 10%, 뭐 15%밖에 안 가요. 그런데 기껏해야 전체 공기 한 20-30%밖에 안 가요. 코어로 70-80% 가는데 바깥에 그 드럼통을 크게 둘러놓고 거기에 팬을 바깥에서 엄청난 걸 돌려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바깥쪽으로 전체 공기의 90%가 가고 안으로 10%가 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하게 커진 거야. 그게 여객기 수송기 엔진이에요. 그리고 2차 연소기는 없고.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런 거 자꾸 그런 것 때문에 그것도 기술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사람도 몇 명 없는데 뭐 포커스 그런 거 깨서 우리 뭐 반도체 만들고 통신 장비 만들고 그렇게 해서도 먹고 살 길이 많은데 무슨 뭐 수송기 무슨 여객기 엔진까지 해갖고 먹고 사냐 하지 말자. 그 다음에 또 뭐 하지 말자냐면 드라이 기준 22,000 지금 드라이 기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14,000, 15,000 정도 됩니다. KF-21이. 그러니까 작은 엔진 아니거든요. 22,000 정도까지만 하고 전투기 엔진도 그 이상은 당분간 하지 말자. 그 이상 되면 그게 이제 엔진급이 F-35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 대형 이제 그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체급이 그러니까 그런 그 슈퍼 체급, 헤비 체급 엔진, 전투기 엔진 하지 말자. 미들급까지 정도만 하자. 전투기 엔진도.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이 수급 체계를 유지를 해 주려는 거예요. 세계 무기 수급 질서로. 왜 그러냐면 큰 엔진을 만들고 나면 또 그걸 팔아야 되잖아요. 또 비행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전투기를. 그럼 미국의 NGA들을 따라잡는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겠습니다. 오케이. 돈은 억수로 쓰지. 다른 나라 팔면은 세계 군사지정학 질서 깨는 거고 안 팔면은 우리나라에서 하나당 거의 1조 원씩 들여서 30대 쓰고 마는 거예요. 뭐하러 그 짓 하냐는 거지. 좀 시장이 있는 것까지. 그리고 그래도 미국 주도 세계 무기 수급 질서의 큰 틀을 마지막은 안 깨는 것까지만 하자. 그럼 그게 한 22,000파운드 된다. 드라이 기준. 애프터버너 하면 저거 33,000, 31,000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개 채우면 62,000짜리 나오는 거예요. 64,000 애프터버너 기준. 무시무시한 거예요.
지금 애프터바나 기준 44,000 하고 있거든요. KF-21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 미사일이나 첨단 드론의 엔진 파워는 굉장히 비밀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자료를 잘 뒤지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냥 지금 보면요. 우리가 해성, 바다에서 쏘는 함대함 순항 미사일, 저게 터보제트거든요. 저게 950파운드짜리입니다. 그러니까, KF-21 드라이니까 저거, KF-21 엔진 드라이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4분의 1, 15분의 1 정도. 현무 3 ABC 저게 다 순항이거든요. 저 터보제트인데 몇 파운드인지 잘 안 나와요. 현무 A는 500km, B는 1000km, C는 1500km 갑니다. 저건 이미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일회용 엔진들이죠. 현무 3D, 현무 3D 저거는 3000km 목표인데 저건 터보 팬으로 가지 않으면 3000km 못 보낸다. 연료 효율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저건 개발 중입니다. 장공지 철룡, 장공지 철룡 저게 터보 팬으로 가거든요. 저거가 몇 파운드인가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개발 중인데 저거 스톰 섀도우를 빌어서 보면 1200파운드쯤 됩니다. 1200, 1300, 1400쯤일 겁니다. 그래서 장공지 철룡이 현무 3D랑 엔진을 겸해서 쓸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둘 다 개발 중이 딱 찍히는 거예요. 즉 장공지 철룡이 개발되고 나면 3000km를 날아가는 현무 3D 엔진도 확보되는 거예요. 장공지 철룡의 엔진이 확보되면 제가 예측하기는 저게 아마 올해 말 내년 초쯤에 저 엔진의 시제품이 확보될 거라고 봅니다. 늦어도. 그 다음에 지대함 초음속 저거는 이름도 없어요. 지금 무슨 물건인지. 그래서 뭐 혹자는 저게 현무 3D다 뭐 그런데 현무 3D가 될지 3E가 될지 3F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게 2021년 9월 달에 그냥 기습 발표했죠. 북한이 개발한 날. 그러니까 초음속인데 수면에 한 3, 40m 위로 날아 들어가서 그냥 작살내는 거죠. 램제트거든요. 저건 개발이 끝나 있죠. 그 다음에 스크램제트. 저거는 지금 개발 중인 거고, 엔진을.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양산 들어가는 무아브, 장기체공 드론. 저거는 터보 샤프트 엔진이거든요. 프로펠러 돌아가는 거. 이제 프로펠러 돌아가는 건 추력 파운드로 얘기 안 합니다. 저건 마력으로 얘기합니다. 헬기라든지 프로펠러는 마력으로 얘기해요. 1200마력, 말 1200마리의 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마 SUV가 한 130, 40마력 하지 않나? 그 SUV 엔진의 한 10배 되는 거예요. 9배, 10배. 예. 아주 파워풀한 놈이죠. 예. 그 무아브가 그걸 쓰는 건데 저거는 일회용이 아니죠. 내구성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말 내년 초에 뜬다는 거 아니야? 터보팬 엔진. 저게 8000마력 터보팬 드라이입니다. 그러니까 2차 연소 없는 거예요. 1차 연소까지만. 저 8000마력급인데 저게 올해 말 내년 초에 뜬다는 거 보면 저 엔진이 올해 말 내년 초까지 된다는 얘기거든. 올해 말까지. 저거 올해 말까지 돼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는지. 사람들이 헷갈려서. 예. 그 다음에 이제 편대기. 그러니까 우리가 무인 편대기라고 부르는 거. 저게 이제 영어로는 CCA 합동 전투 드론인데 저거는 굉장히 좋은 놈이죠. 저거를 지금 8,000파운드짜리로 간다는 거거든요. 드라이 기준. 근데 미국처럼 미국은 저것도 그냥 드라이만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애프터바나까지 결국 갈 겁니다. 애프터바나를 놓으면 8,000파운드의 드라이가 나오면 보통 애프터바나는 그거 1.5배가 돼서 한 12,000파운드 나옵니다. 그럼 상당히 센 엔진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아마 그러니까 편대기가 뜨는 게 2027년형을 지금 보고 있죠. 2017년, 8년. 그래서 저건 이제 가오리보다 한 단계 늦죠. 엔진도 똑같잖아요. 드라이 부분, 1단계 부분 끝내놓고 2차 연소 부분 붙이면은 이제 저기 애프터바나 2차 연소가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딱 이가 맞아 있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소모성 전투 드론. 저게 이제 우리는 아직 국방부나 아무 데서도 얘기가 없어요. 저게 미국의 발키리가 저거죠. 미국 발키리가 드라이만 가지고 있어요. 애프터바나 없는데 2,000파운드짜리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중간 내구성이에요. 뭐 소모성이니까 뭐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좀 험하게 굴리는 애거든. 2,000파운드예요. 네. 그럼 우리는 한국은 이제 하면 조금 저런 건 세게 하는 기질이 있어서 우리는 2,000~3,000파운드 드라이 기준. 그리고 어쩌면 한국은 더 욕심내서 2차 연소 달아가지고 애프터 바나 기준 3,000에서 4,000파운드 정도까지 아마 갈 수도 있다. 소모성 전투 드론이지만. 근데 그건 제 상상이고 아직 아무도 언급 안 해요, 저거는. 그럼 도대체 이런 엔진이 언제 돼 있어? 예, 올해 시제품 나옵니다. 예, 올해 말에. 예, 8,000파운드 나옵니다. 네. 이게 연구 프로젝트 이름은 5,500이에요. 왜냐면 이게 2013년에 시작된 연구 프로젝트인데 5,500파운드 이상의 터보팬 엔진을 만든다요. 1차 그 드라이 기준으로. 근데 2013년 당시에 우리는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그 확보하고 있던 저거가 그 내열 기술이 1300 TIT 기준 1350도예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TIT라는 건 뭐냐면 연소실에서 빵 하고 불길이 붙어서 그 불길 있는 공기가 그 획 하고 터빈을 돌리는 그 고압 터빈으로 확 들어갈 때 그 온도를 뜻해요. 그러면 터빈 날개는 그 온도를 견디면 되는 거야. 근데 터빈 날개가 그 온도를 견디는 건 그냥 쇳덩어리 힘만으로 견디는 게 아니에요. 재질 힘만으로. 그 안에 냉각수가 돌아간다고요. 날개 내부에서. 심지어는 날개 표면으로 냉각수 막이 흘러요. 냉각 액체 막이. 그걸 필름 코팅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재 자체는 1350도를 못 견뎌도 이러한 그 기법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1350도를 견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지금 최첨단 엔진들이 2000도 빨려 들어가는 엔진의 그 TIT, 그러니까 터빈에 쏘아지는 공기의 온도가 2000도인데 미국에서 도달해 있는 소재 자체의 내열성은 1800도 정도에 끝나 있어요. 그럼 200도 갭을 어떻게 견디냐? 그 내부의 그런 냉각, 열처리, 열관리 기술에 의해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재를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재료공학회나 이런 분들은 소재 자체의 온도를 얘기를 해. 그거 플러스 1~200도 더 봐주셔야 돼. 왜냐하면 그 소재가 그 생짜배기 소재로 견디는 힘이고 그거 말고 내부에 냉각 여러 가지 장치를 하면 그거보다 한 200도, 300도 확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기준을 소재 기준이 아니라 TIT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TIT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소재 내부에 그 터빈 그 블레이드 날개 내부에 냉각 회로가 돌아가고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장치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알려져 있으니까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했을 때 TIT 기준으로 우리가 2013년에 했을 때는 1350도 정도였다고요. 그래서 그걸 5,500파운드라고 그 이상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2013년이고 지금 2013년이고 지금 10년 지났잖아. 그럼 우리 어디까지 가 있어? 지금 우리가 아마 1600도가 넘어가 있을 겁니다. TIT 기준으로. 그래서 그때 최적이 F400 계열 엔진들이 최적이 같아요. F404나 414나 그러니까 FA50에 쓰이는 엔진이나 그 KF21에 쓰이는 엔진이나 바깥의 최적은 같아요. 그 최적의 딱 절반으로 줄여놨어. 지금 개발한 게. 그래서 그것에 5,500파운드를 때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F404 엔진급의 구조를 갖추겠다는 거예요. F404가 11,000이거든, 드라이가.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할 때. 근데 재질 힘이 좋아져서 올해 말에 시제품 완성되는 건 그거 가지고 8,000파운드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8,000파운드라는 얘기는 뭐냐? 예? 한 1,600도 때리고 있을 거예요, TIT를. 왜 그러냐면 F414가 1530도인가 때려가지고 지금 1530도 TIT 기준 그게 높아질수록 엔진 파워가 좋아지고 연료 효율성이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한
한 15,000파운드가 좀 덜 나오니까 최적 반으로 줄이면 7,500파운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보다 약간 500파운드가 더 높은 거예요. 500파운드가. 줄인 상태에서. 그 얘기는 뭐냐. TIT 기준으로 지금 KF21에 들어가는 F414 엔진보다 TIT 기준으로 더 높은 온도를 견디는 거가 올해 말에 시제품이 완성되는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한국이. 그러니까 한국이 기본적인 기초 체력이 좋은 거죠. 여러 가지 전자라든지 뭐 이런 거, 제어라든지 소재라든지 유체역학이라든지 기계공학이라든지 이런 게 좋으니까 예, 그게 그냥 올라붙은 것 같아요. 다행스러운 일이죠. 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8,000파운드급의 그러니까 드라이 기준 8,000파운드급 엔진이 확보되니까 바로 가오리를 올해 말에 띄운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가오리 스텔스 무인기 올해 말에 뭐 띄울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가끔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게. 마찬가지로 그렇게 완성된 걸 가지고 거기다 2차 연소기까지 붙이고 거기에다가 추력 편향, 그러니까 다축이 아니라 뭐 상하인가 좌우인가 하나만 해요. 추력 편향까지 붙이면 근데 저것도 물건 나올 땐 다축될 수 있어요. 여러 방향으로 되는 거. 그거 붙이면 이제 그 다음에는 합동 전투 드론 엔진 딱 되는 거예요. 8,000파운드 드라이 기준. 그걸 2차 연소기까지 붙이는데 성공을 하면 아마 성공하겠죠. 그건 아주 어려운 건 아니니까. 만약에 성공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AB 기준 12,000파운드, 드라이 기준 8,000파운드짜리 그야말로 괜찮은 그러니까 그 KF21보다 이제 공중량이 저렇게 되면 한 4분의 1 정도 되는 물건 만들면은 KF21을 따라다니면서 그거보다 훨씬 더 이게 추력 편향이 작동하고 하니까 훨씬 더 기민하게 움직이는 그런 놈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저쯤 되니까 이제 한화는 뭐냐면 2023년 기준 저게 만약에 최적이 2배면은 8,000파운드가 아니라 16,000파운드 나왔구만. 그래 조금 더 하면 18,000파운드 가겠네. 향후 언젠가 몰라도. 그래 우리 18,000파운드 드라이 기준 크기는 F414 크기 최적 2배. 지금은 최적 절반으로 줄여놓은 거에서 8,000파운드 나왔으니까 그 최적 2배 하면은 거기서 16,000파운드 나오는데 그때쯤 되면 소재 기술이 또 우리가 위에 올라가 있을 테니까 그때 TIT 1,730 정도에 도달할 수 있을 테니까 거기 도달한다면 그거 18,000 나와. 그 얘기는 애프터 하나 붙이면 27,000 나온다는 소리야. 그러면 그게 뭐냐면 이 숫자가 뭐랑 똑같은 숫자냐면요. 제너럴 일렉트릭이 말해온 F414E보다 조금 더 높은 숫자고요. 롤스로이스가 유로파이터에 집어넣은 EJ200 엔진에 EJ200 엔진의 업그레이드, 최종 업그레이드 버전인 그것도 제한 상태예요. EJ2X0의 최종 목표가 그게 크기가 똑같아요. F414랑 거의 같아요. 그거의 최종 목표가 바로 드라이 17,000, 애프터버너 27,000입니다. 근데 여기는 드라이 18,000, 애프터버너 27,000이니까 이게 상당히 좋은 물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렇게 되면 이제 전투기 적용인데 그 앞에까지는 전부 드론 적용이고 저 기술이 가면 사이즈만 크게 하면 전투기인데 안 갈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투기 드라이 기준 22,000 정도까지는 갑시다. 근데 정말 그러면 이제 미국은 골 빠개지는 거예요. 얘들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돼? 한국 애들이 세계 무기 수급 구조의 질서를 운영해야 된다는 컨셉을 갖고 있는 애들이야.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예, 그게 이제 우리한테 큰 문제가 되죠. 네. 이제 마지막 이제 말씀입니다. 터키 바이락타르는 4기통 피스톤 엔진 써요. 취미생활용이에요. 그리고 터키에서 개발하는 키질렐만은 우크라이나 C급 엔진 씁니다. 미국처럼 컨트롤 안 하는 거지. 막 파는 거지 우크라이나. 또 그 덕분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터키로부터 바이락타르 엄청 공급받고 있고 최근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드론 공격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뭐 모스크바 때리고 막 때리고 있잖아요. 이거 C급이라도 자체 엔진을 갖고 있으니까 눈치 안 보고 만들 수 있는 거라.
그래서 백모도 이제 반성을 하고 엔진에 관한 입장을 반성하고 바꾸게 됐는데 여기 우크라이나 보면서 야, 그래 맞아. 저렇게 살벌한 저런 엔진 갖고 있으면 중국 애들도 쥐어 패갖고 한국 작살내겠다고 마음먹어도 쟤들이 꿈지락거리고 뭐 만들어서 1000km, 1500km, 2000km 날아와서 때리면 어떡하냐 이 고민 다시 한번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도 우크라이나 보면서 저 백모도 엔진 지지로 돌았는데 여전히 전투기는 22,000 정도까지 상한선 정하고 지금 사람도 몇 명 없는데 뭐 수송기 엔진 무슨 뭐 저기 뭐야 저 무슨 여객기 엔진 이건 보지도 말자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한국은 이제 그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초초초 프레임워크거든요. 다영역, 육해공 우주. 그것을 전제로 한 첨단 무기니까 그런 점에서 유럽조차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첨단 비행 무기가. 유럽에서 이걸 이렇게 진심으로 전 영역에 걸쳐서 몰아붙이고 있는 나라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얼마나 인생은 달콤하고 달달하고 할 일이 많은데 이 살벌한 무기에 매달려서 살아. 우리는 근데 이거 안 하면 죽으니까 여기 매달려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한국에 닥친 화두는 뭐냐면 우리가 기존 세계 무기 시장의 질서를 파괴 교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한국이 원하는 세계 무기 수급 질서가 뭐야? 그걸 한국인들이 고민을 해야 되고 대통령님이 알아야 되고 국방장관, 외무장관, 국가안보실장이 알아야 되고 대학 교수들이 알아야 돼요. 아직 여기에 관한 논문 하나도 없어요. 급변하고 있는 세계 무기 시장, 무기 수급 질서, 그 속에서 한국의 역할과 비전, 이런 논문과 에세이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무기가 이게 얼마나 살벌한 물건인데 돈만 주면 예를 들어서 아무랑도 같이 공동 개발하나? UAE랑? 강구영 씨 아무랑 막해? 아주 섹시한 표현을 해볼까? 돈만 주면 아무랑 막해? 그거랑 똑같은 얘기 아니야. 그거랑 뭐가 다르냐고. 이 살벌한 걸 UAE가 어떤 나라인데 어떻게 믿고 돈만 주면 아무에게나 무기 막 팔아? IS한테도 팔고 후티 반군한테도 팔고 니제르 도살자들한테도 팔고 김정은이한테도 팔고 미국이 운영해온 세계 그 무기 수급 질서를 우리가 교란해서 파괴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과 관계 어떻게 맺을 거야? 어떻게 가고 싶어? 이런 화두가 우리 앞에 지금 닥쳐 있는 거예요. 파워가 너무 세져갖고 우리가 전부 이제 유죄도가 됐다고. 주먹 한 방 누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혹은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먹 뻗었다간 상대방은 죽는 거예요.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세계 무기 수급 질서에 대한 비전과 과제가 있다. 가장 첫째 명제는 뭐냐면 무기는 군사의 수단이죠. 그런데 군사는 외교 지정학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국인의 대한민국이라는 자유공화국의 외교 군사 지정학적 목표가 뭐냐? 그거부터 정의를 해야 돼. 대항해군에 나갑니다. 웃기는 소리죠. 그거는 외교 군사 지정학적 목표가 아니죠. 대항해군은 무기요 군사력이니까 그건 수단이에요. 문재인 불러다 놓고 그래 당신이 생각하는 외교 군사 지정학적 목표가 뭐야? 내 시진핑 황제를 모시고 사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은 없애버린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걸 아마 김대중 DJ 화법으로 순상님 억양으로 말하지 않으면 참 다행이죠. 네. 또한 미국의 파트너로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미국은 완전히 이제 초월한 존재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저렇게 되면 모든 역량을 바깥에다가 팔 수 없는 무기의 개발에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거든. 그럼 그 다음에 세계 무기 시장에 나올 만한 무기. 제일 꼭대기에 한국이 올라서 있는 거 이제. 그럼 우리가 뺀질이 프랑스, 앙심 독일 치워버리고 미국이랑 손잡고 여기 세계 무기 수급 질서를 딱 군기를 잡을 수가 있죠. 강력한 신질서를 만들 수가 있죠.
자유진영과 현대문명의 가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요.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